이임생 기술 감독이 홍명보 감독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 진술 논란이 제기되면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최영은 26세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현안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임생 감독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조경원 의원이 홍명보 국장과의 만남에서 현안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대해 인터뷰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홍 감독과 나 기술 감독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은 앞서 홍 감독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최 부회장과 함께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방송국은 최 부회장이 통화한 내용을 최 부회장이 전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사장은 기술 이사와 동행했으며 이날 녹화에서 최 부회장은 우리가 해달라고 했는데 축구를 안 하면 당신이 팬들은 기술 이사가 왔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장은 그 자리에서 홍 코치를 사적으로 만난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최 사장은 기술국장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며 연설할 자격이 있고 기술적, 전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녹화 테이블에 따로 앉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고 최 부장은 말했습니다. 기술 감독과 함께 갔을 때 문제가 됐습니다. 경기를 마친 이 감독의 입장은 부임 발표 나흘 전인 일요일 10시쯤 홍명보 감독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대한축구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홍 감독은 이 감독의 면청독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경기를 위해 경기장에 갔으며 결국 세 사람은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최 부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반미 카페에서 그가 1994년, 1998년 월드컵 대표팀과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시절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홍 코치 선발 과정에서 최 부회장의 역할은 이 기술 감독과의 만남 주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은 홍 코치를 설득해 인수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대표팀 감독은 다음 날 오전 9시 대표팀에 전화를 걸어 수락 사실을 알렸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대표팀 감독 선임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협상이 진행됐지만 거스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기 전 이용수 당시 기술사장과 가사면 국제이사가 히딩크 감독을 만났다고 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임생 감독은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임명이 공식 발표된 7월 8일 당시 감독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모든 과정을 홀로 대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문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자신에게 모든 정원을 맡겼다고도 했습니다. 이임생 이사의 단독 권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가 만약 축구부장과 함께 일하게 된다면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째,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자의적 결정이었다면 이는 불합리한 결정이었다는 뜻입니다. 행정 절차는 최종 결의권을 가진 협회장의 순차적 보고 및 승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둘째, 알려진 것과 달리 최 부장이 현장에 나와 홍 감독을 수행했고 결정권자들이 홍 감독을 만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 의사의 일방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 면접 과정을 다른 외국인 감독 선발 과정과 동일 선상에서 보기도 어렵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면접할 때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를 설득하러 갔습니다.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 부장은 후를 설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발탁하는 등 단순한 비공식 수행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홍명보 감독은 마음을 바꿔 대한축구협회에 수락 의사를 알렸습니다. 이에 원정 해설위원은 언론을 통해 협회를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축구 해설위원 방성은 대한축구협회 정장에 대해 상식적인 언급을 하며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해설위원은 27일 이텐 뉴스에 출연해 물이 너무 고이면 썩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대 축구를 30년이나 했다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명보 감독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공모를 하고 회의를 통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를 중시하며 결과만 보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코치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20억 원을 받는데 20억 원을 받는 봉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봉사라는 표현은 한국 축구와 한국 국가대표팀이 힘들어서 내가 돕는다는 의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무섭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한다는 정장처럼 앵커가 봉사라는 표현으로 20억 원을 받는 게 과거 국가대표팀 감독보다 적게 받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박혜선 위원은 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으며 외국인 감독과 같은 액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20억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홍 코치는 국가대표팀 이외에도 프로팀을 이끌었는데 그때의 급여가 그 2배였다고 했습니다. 프로팀에 있을 때 급여에서 일부를 떼어 봉사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연봉을 올린 뒤에 봉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스포츠 팬들이 주목하는 곳은 천안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천안축구단지 건설에 총 1,500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당초 1,200억 원 정도였지만 인건비와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대출이 불가피해 300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며 회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게 열악한 제도 때문이라는 공통된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스포츠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카페 인터뷰를 거쳐 발탁됐다는 논란에 대해 감독 등 축구협회의 관계자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반박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애초에 잘못됐다고 말할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는 규제가 도입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규제가 없으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 사치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행정 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스포츠계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스포츠 산업의 명확한 규제와 절차가 부족해 결국 특정 인물에 의해 산업이 좌우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포츠 산업 내에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